군선교회 전진기지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새 예배당 신축을 위한 착공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는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와 함께 교회 학교 부흥 방안에 대해 나눠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지진으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네팔이지만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생명들이 있습니다. 무려 80여 시간을 견디고 구조된 사람들의 소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참사 가운데서 작은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참 감사했는데요. 어느새 새로운 달 5월이 됐습니다. 새로운 달에는 부디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가 새 예배당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는 1987년 지어졌습니다. 연무대 교회는 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주일 예배를 3번으로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장병들은 예배당에 협소하고 불편한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목 파송 11개 교단은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을 짓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5년째 되는 해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군종목사 파송 60주년과 연무대 군인교회의 창립 60주년 연합사업으로 성별하여 착공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착공 예배와 한국교회 건축후원회 출범이 함께 열린 자리에는 한국교회 건축후원회 대표회장인 김삼환 목사와 교단과 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11개의 군종목사 파송교단을 비롯해 한국기독교방송사로 구성된 공동협력회장 등이 한국교회 건축후원회로 위촉되면서 새 예배당 건축 모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본부 교회의 10억 원 후원 등 현역 군인들의 참여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육군 훈련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차고도 넘치게 보내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연무대교회 김종천 담임 목사는 새 예배당 건축의 착공 소식에 가슴이 벅차다며 건축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12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비는 많이 모금되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갈 텐데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자그마나마라도 좀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무대교회 착공 예배와 한국교회 건축후원회 출범식을 마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다음 건축 일정으로 5월 28일 시공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000석 규모로 지어지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 예배당이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선교회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세미나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내 위기론에 대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15개 교단 목회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분단 70주년, 선교 130주년 한국교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9차 열린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한목협은 이날 모임을 한국 교회가 당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목회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한국 교회의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다종교 상황과 선교적 제약, 지나친 개교회주의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공동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의 개교회주의는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밖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는 선교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교회가 분열된 상태로 북한 선교를 추진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과 교파 간 갈등과 신학적 노선에 따른 대립 등 교회 분열의 요인들을 갱신을 통해 제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복음과 영혼 구원의 본질적인 것을 한국 교회가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 하나됨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고 고민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것이 하나됨의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1998년 창립된 한목협은 15개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로 그동안 교회 갱신과 일치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살지요와 파자마 토크 등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부천 성만교회를 유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1993년 5월 창립한 성만교회는 선교와 교육, 봉사의 뜻을 갖고 진지한 신앙과 즐거운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최근 교회 학교의 위기와 침체 등으로 교회 안팎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성만교회의 경우 열정적인 교사들과 부흥하는 교회 학교, 변화하는 아이들이 있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만교회는 이찬용 담임 목사가 유치부부터 청년부 학생들까지 교회 내 주일학교 구성원들과 1박 2일 동안 소통회장을 마련하는 파자마 토크를 비롯해 이제는 경기도 부천의 대표 어린이 축제로 자리매김한 꿈을 먹고 살지요 등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진행되는 꿈을 먹고 살지요는 관공서와 지역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운영합니다. 놀이마당과 과학마당, 먹거리마당과 참여마당 등 수십 개의 참여 프로그램 등이 참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서 마라톤과 성인식, 프렌즈데이와 새내기 여행 등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성만교회는 교회 학교 프로그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도 진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번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300명이 대기하고 1,500여 명이 모이는 세미나는 아이들과 주일 예배 즐겁게 보내는 방법부터 프로그램 소개와 전도, 정착, 양육 등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만교회가 준비하는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4차는 오는 6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천 성만교회는 교회학교 부흥을 통해 교회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기획으로 오늘은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님과 함께 교회학교 부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부천 성만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만교회는 교회 학교가 살아있는 교회, 네. 또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네. 또 세대가 같이 소통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5월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5월에?
일단은 저희가 5월 5일 날 예. 꿈을 먹고 살죠라는 행사를 합니다. 예. 이제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요. 예. 이제 14년째 그렇게 15호째인데 이제 14년이죠. 그래서 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온 가족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꿈을 먹고 살.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그럼요. 예. 얼마나 모이는 모임인가요? 저희가 2013년에 온 가족 단위로 한 3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게 교회가 한 지역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일들. 네, 또 어떤 행사들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뭐 이제 여름에 하는 거 지금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바꿔야 됩니다. 예. 이 교회들이 90년대 2000년대 했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문제 의식들을 못 가져요. 우리가 전통의 수혜자이자 피해자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좀 바꾼 온 가족 축제 예. 파자마 토크라는 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파자마 토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여름 성경학교가 그 더운 날 네. 아이들하고 뭐 율동 가리키고 이런 것들로 예. 진행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인데 예. 장로님부터 유치원, 뭐 예.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 또 일반 성도들까지 다 어울릴 수 있는 예. 1박 2일의 공동체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세대가 같이 소통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다. 네. 예, 예. 그러니까 파자마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는 뭐 파자마 입고 하는 건가요? 이제 하루 잔다는 거죠. 저는. 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똑같은 파자마를 입고서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같이 자면서 네, 네. 1박을 하면서 네, 네. 같이 삶을 어울리는. 나누는 네, 네. 어울리는 그래서 세대가 소통이 되는 그런 그럼요. 성만교회가 이제 그래서 교육이 교회학교 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아이들이 많고 또 교사들의 헌신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됐어요. 또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에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세미나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예. 중고등 교사들 혼자서 한 30명, 40명씩 이렇게 출석시키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 교사들이 헌신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재생산하는지를 그 선생님들은 보여주고요. 예. 자기 후임 교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걸 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예. 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게 이제 좀 발전돼서 예.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예. 정착시키고 예. 그 아이들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그 세미나가 인기가 있는데 그만큼의 자극을 받는다는 네, 거죠. 네, 또 네.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죠. 몇 명을 모집하는데 뭐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네. 들었어요. 저희가 1,500명은 좀 과장이고요. 예. 1,200명 정도에 마감합니다. 맥시멈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 매번 300에서 500명씩 대기였고요. 그렇군요. 2주 전부터는 저희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지금 언제 그것을 하신다고요? 6월 27일인데요. 예. 그러면 6월 27일 한다는 토요일 것은 날. 예. 예. 토요일 날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번에 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미나인가요? 성경학교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세미나. 그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발표하고 직접 좀 보여주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학교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헌신적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헌신적인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비결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그 김은주 선생님이란 분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전도한 게 모자라 자기 자가용을 팔고 11인승으로 바꾸고 남편이 교회 차를 가져가서 본고 12인승을 가져가서 돌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았어도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좀 막연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정착시키는지, 예. 그 아이들과 어떻게 뒹굴어야 되는지도 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예. 아니니까 예. 아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모델이 네. 큰 파급력을 네, 그렇죠. 옆에 있는 그렇죠. 교사도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예. 쓰나미와 같은 네, 파견. 네, 네. 제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어떤 그러한 교회학교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이거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목사님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 뭐 저희 교사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목사님이 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 스토리들과 목회 이야기를 쓰면서 새로운 책을 내셨대. 제목이 예, 거룩한 바보들의 꿈이라는 거룩한 바보들의 꿈. 예, 예.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거룩한이라는 것과 바보라는 거 이거 좀 매치가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에요. 네. 뭐 어떤 내용이 그러기에 담겨져 있나요? 뭐 그게 뭐 지금 세대가 너무 영악하고 예. 똑똑하고 개선이 많고 예. 뭐 흠을 잘 잡지요. 예. 이런 세대에서 예수님이 그때도 바보였던 것 같아요. 예.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예. 그래서 이런 세대에서 조금은 예수님 닮는 것처럼 예. 조금은 어리석으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김병종 교수의 바보 바보 예수. 예수라는 예, 예. 그림 연작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아마 그 그림의 실제적인 그러한 삶이 그 책에 담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부끄럽죠. 근데 예. 저도 지금 뭐 아직 이제 목회를 해가는 입장이니까 예.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담고 그런 책입니다. 예, 이렇게 교회학교에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가 어려워진다는 이때에 교회학교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아주 멋지고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구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네팔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정형성 목사님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성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뭐 전기도 나가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전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거기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한국에서도 여러모로 돕는 손길들이 네팔에 도착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과 각국의 구호대들이 네팔에 도착해서 구호품 전달과 의료사역 등 긴급 구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정부 공식 집계만 사망자 5,000명이 넘었고 UN 발표에 따르면 지진 직접 피해자만 200만 명에 이르며 간접 피해자까지 하면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임시 대피할 천막과 음식, 물, 담요, 의약품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호품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나요? 일단은 현지에서 우선 구입하고 있고 예.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품들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네.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우선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진으로 산악 지역에 피해가 많아 산사태로 길이 막혀 육로 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 일부 지역은 인력 접근이 불가능하여 헬기로 구호 물품만을 전달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IT 지진 후에 가봐왔는데요. 이재민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보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본인 핸드폰 진동 소리에도 놀라고 네. 아이들은 집안에 들어가 자는 것을 무서워하고 밖에서 자려고 합니다. 외상 치료보다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치료가 필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치안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치안은? 카트만두는 그래도 평온합니다. 서로 둬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고 네팔 국민들이 워낙 착하고 친절해서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계절적으로 우기여서 내일 비가 오고 있어 산사태로 구조의 어려움과 구호 물품의 전달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네팔 정부에서 국제 구호 물품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공항에 구호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 더 큰 2차적인 피해, 굶어 죽거나 비로 인해서 저체온 쪽으로 죽거나 전염병 등 폭동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은데요. 모쪼록 조심하시고 저희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꽃집이나 배달업체에 주문 가격보다 돈을 더 많이 입금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아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계를 당부했는데요. 금융사기의 끝없는 진화,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프로에 나오셔서 예. 점점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신종 금융 사기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 신종 금융 사기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결국 이제 주문 배달 업체를 이용한 금융 사기인데요. 예, 주문 배달 업체. 지금 예.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이제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예.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예. 지금 대포 통장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그 범죄 조직들이 예.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포 통장 대신 정상적인 거래의 통장을 대포 통장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이 보이스피싱 그 업체들이 대포 통장 대신 꽃 배달 업체의 계좌에다가 돈을 송금하게 해요. 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자들한테. 예. 그러면 이제 이 꽃 배달 업체에다가는 이 범죄자들이 예. 꽃 주문을 하고 예. 500만 원이 이제 범죄자가 예. 피해자가 송금하면 예. 그 꽃 배달 계좌에 그 주인한테 꽃 예. 배달 업체죠. 예. 꽃을 10만 원을 주문하고 돈을 내가 잘못 입금했다. 예. 그렇다고 49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10만 원 주문했는데 500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돌려주죠. 예. 그러면 사실은 그 꽃배달 업체의 통장이 예. 대포 통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아, 범죄에 이용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에 이용된 겁니다. 그럼 그 배달 업체는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건데요. 그렇죠. 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몰랐지만 밝혀질 때까지는 예. 우선 자기의 통장이 예.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에 예. 이럴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다 정지됩니다.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금융거래 정지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밝혀질 때까지는 잘못하면 예.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렇죠. 아하.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죠. 예. 이야기를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네요. 하다 이제는 별의별 예. 상황이 다 나오는데 이게 참 가능한 일입니까? 참. 그게 이제 꽃배달보다도 제일 이제 그 표적이 되는 게 예. 금은방.
예. 또는 중고차 매매상 이런 경우인데요. 이제 아, 큰 예. 액수가 들어가고 특히 이제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예, 예. 황금성이 크기 때문에 예, 예. 금은방을 이용할 때는 삼각송금으로도 이용합니다. 아. 가령 예, 예. 이 보이스피싱 그 범죄 조직들이 예. 피해자한테 예. 이 쌀가게에다가 송금하게 해요. 쌀가게 계좌에다가 예, 예. 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했다. 예. 그래놓고 범죄자들이 쌀가게에 예. 60만 원어치 쌀을 주문해요. 예. 주문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 결국 500만 원에서 이제 440만 원을 예.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예. 이건 과다 입금됐으니까 예. 이거 금은방 계좌를 또 알려주고 이 계좌로 다시 내가 잘못 입금했으니까 송금해달라.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예. 예, 예. 그러면 금은방 계좌에다가는 내가 440만 원어치 금을 살게 돈을 보낼 것이다. 그럼 돈이 들어오면 그 금은방에 가서 금을 받아옵니다. 예. 그럼 금은 황금성이 있으니까 예. 그럼 결국 보이스피싱에 예. 쌀가게 계좌, 금은방 계좌가 이게 삼각으로 예, 예. 그 삼각 송금으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 금은방 계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결국 그렇게 뭐 꽃배달 업체에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예. 피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예. 없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죠. 사실 전화로 주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예.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많이 입금이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액이 입금되면 일단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같은 이런 범죄가 지금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거액이 과다 입금되면 일단 네. 그 상대한테 어디로 뭐 돈을 달라거나 또는 어느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더라도 예.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예. 지금 이런 삼각송금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예. 이 정상적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범죄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예. 죄송하지만 은행에 신고해서 은행에서 확인한 후에 예. 이러고 송금하겠다. 예.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제 이런 보도를 많이 알려지고 예. 홍보가 되고 또 국민들이 알게 되면 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시 예. 과다 송금인 경우에는 예. 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우리 이미재만 변호사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 자꾸 프로를 들을 이유가 여기 있네요. 또.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에 이 악용된 정상 계좌들에 예. 대한 어떤 해결책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결책을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예. 또 뭐 민간 부분에서도 예. 서로 그 해결책은 좀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사실 요즘엔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네. 걸려오는 전화도 금융감독원을 사칭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예. 전 국민 중에서 예.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예. 아주 이 범죄자들이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적으로 예. 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예. 조심해야 되고 예전에는 이제 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지만 예. 요즘은 수법이 정교해져서 글쎄 말이에요. 젊은이들도 피해자가 많이 예.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머리를 좀 좋은 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듭니다. 네. 이런 아주 나쁜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지금 이제 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의 예. 그 수법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예. 그리고 피해자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사기의 주요 유형이 무엇인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이나 예. 또는 언론기관에서 예. 금융사기의 수법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예. 그런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를 예. 받게 되면 예. 즉각적으로 이건 보이스피싱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 예. 하고 의심할 수 있도록 예.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예. 됩니다. 이 지금 이 정상적 계좌를 이용한 이 보이스피싱은 정말 속기 쉽죠. 예. 근데 이런 방송에서 알려주면 이 거액이 입금되면 반드시 은행에 신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들은 적 없는 예. 상식선으로 전혀 들은 적 없는 일을 하라 그러면 예. 가령 금융감독원인데 예.
근무 시간 이후에 여기 금융감독인데 하고 오면 예. 금감원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퇴근할 텐데 아, 그렇죠. 그 직원들이 뭐 집에까지 남아서 전화할 리는 없잖아요. 예.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한다든지 그럼 좀 의심해 봐야 예, 되고. 정신을 조금만 더 차리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예.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예. 무슨 뭐에 필요하니까 뭐 돈을 옮겨야 된다든지 돈을 입금하라, 이 경찰이나 검찰 그런 그렇죠. 요구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를 상대가 요구하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일단 확인하고 예. 그런 연후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예. 이번 금융 사기범들은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특별히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뭐 개인도 피해자가 많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자영업자죠. 예. 뭐 물건을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이 방송을 보신 이후에는 예. 과다입금이 돼가지고 예. 잘못됐으니까 돈을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려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은행에 신고하면 또 단골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예. 얼마 전에 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예. 아 정말 죄송하다. 예. 은행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면 예. 일반 국민들 다 양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예. 주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이 입금되면 은행에 신고하셔서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이스피싱 이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하셔서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또 좋은 사례들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봉사단과 C채널은 네팔 지진 참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에 처한 네팔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Shining over all, it leads me to